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네요. 이제 중요한 좀 시기가 또 됐죠.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공제가 가능한 지출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년 4월 말로 마감되는 개인소득세 세금 신고, 이거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영수증 챙기기에 부지런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자녀 보육비, 그리고 이사 영수증, 이사 비용, 교육비, 의료비, 그리고 사업 부대 수도 비용,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이런 것들은 필수로 챙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2020년분 소득신고서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즉 2021년 3월 1일까지 은퇴적금 RRSP를 구입해야 합니다. 구입하기 전에 2019년분 납부 서류를 참조해서 자신의 구입 한도액을 확인한 후에 그 이상은 구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식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버들의 경우에는 팁도 이거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에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더욱 자세히 돋보기를 들여다대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법인의 경우에도 영수증과 일지를 꼼꼼히 챙기는 기본적인 준비 외에 코로나 정부 지원금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회계사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금 수령에 따라서 사업체들의 2020년 소득세 신고 내역은 과거 다른 때와 많이 달라진다면서요. 이 정부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는 관련 기록들을 반드시 보존해서 언제라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회계사들에 따르면 연방소득세법에 따라서 급여 보조 그리고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에 그 지원금 받은 시점에서 소득 혹은 비용 공제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무이자 긴급대출 CEPA 역시도 갚지 않아도 되는 1만 달러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자 소득의 1만 불 갚지는 않아도 되지만 소득에 포함해서 세금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가 제공한 지원 프로그램은 실직자들을 위한 긴급지원금 CERB와 고용보험 그리고 긴급지원금 후속으로 나온 복구지원금 이런 것들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긴급학생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회계사들은 이 같은 혜택 모두가 과세소득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특별히 유의해서 준비하고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에 대한 세제 혜택들도 허용이 되는데요. 이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재택근무 처리 비용을 해서는 T2200 근로조건 신고서를 고용주를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새 양식도 나왔으니까 T2200S 참조하셔서 보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금 신고야말로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꼭 해내야 할 의무 중에 하나죠. 특히 올해는 회계사들이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각종 지원금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지워졌던 건 사실입니다. 이거 전부 과세소득이니까 이건 나라에서 준 돈은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하지 마시고 일단 회계사와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토가 세계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지역이라 이런 오명이 있는데 이런 오명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11월 전국 월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월세는 1년 전과 비교해서 20%나 하락했습니다. 임대주한테는 별로 발광 소리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보고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되면서 내년에는 월세가 오히려 4% 정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토론토의 원베드룸 월세는 1월부터 매달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렌탈스닷CA는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라서 3월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토론토에서 주택 임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3월 이전에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코로나가 가라앉으면서 다시 월세가 뛰기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토 원베드룸 평균 월세는 1,877달러.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19% 하락했습니다. 투베드룸은 2,468달러, 17.2% 하락한 수치 보이고 있습니다. 광역 토론토에서 비교적 내림세가 양호한, 그러니까 월세 하락이 조금 더딘 그 미시사가의 경우에도 1년 사이에 13.3%나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밝혔다시피 내년 하반기쯤 수요가 회복이 돼서
월세가 내년 연말께에 달하면 예년 수준으로 곧바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들의 고통이 좀 심하겠죠. 이 임대료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임차인들에게는 반가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내년 3월부터는 교통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월세를 얻으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올 안에, 늦어도 내년 3월 안에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한국행 비자를 신청하려면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음성 확인서는 온타리오주 내 코로나 검사소에서 발급하는데요. 가정이나 워크인 클리닉에서 발급한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긴급한 장례식 참석자는 일반 의료기관 진단서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비자 신청자는 사전에 코로나 검사소와 그리고 해당 공관 두 곳에 방문 예약을 하는데 검사 후 결과를 받기까지도 시간이 걸려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8시간 이내 발급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더구나 온타리오주 정부가 최근에 해외 방문용 검사 비용 50달러에서 많게는 250달러까지 든다는데요. 이것을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는 금전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합니다. 음성 확인서를 받은 후에 건강상태 확인서와 격리 동의서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한국은 지난 4월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 정지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국적자는 무비자로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 유효한 재외동포 비자 또는 거소증을 소지하면 별도의 추가 비자 없이 입국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방문할 때 상당히 이제 까다로워진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를 꼭 첨부를 해야 한국 비자 신청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셔야 될 분은 48시간 용비 필요하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검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한국을 가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때에 백신 접종이 내년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때 대비해서라도 한 번쯤 검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20년의 12월, 이 12월은 대한민국의 경우에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가지 법률이 있죠. 이 법률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들이. 자,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5.18 특별법.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정부 공식 입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가는 7년 이하의 징역을 각오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유포라고는 하지만 허위인지 진실인지 누가 가르쳐줄지 모르는 일입니다. 북한 주민을 위한다고 쌀이나 달러를 풍선에 매달아서 보냈다가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좋아한다는 초코파이나 한국산 화장품을 줘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북한 주민이 되겠죠. 이 USB에 담아서 한국 영화나 뮤직비디오들을 보면서 자유에 대한 갈증을 그나마 풀어왔다고 하는데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졌죠. 북한 주민들 이제는 날쌘 얘기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김정은, 김여정 남매겠죠. 김여정의 한마디 호통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아유 뜨거워라. 일사천리로 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름도 참 묘합니다. 이 법을 일사천리로 법으로 만들어버렸죠. 자, 앞으로 검찰총장은 절대 언론사 소유자와는 밥을 먹었다간 큰일 납니다. 자칫 징계위원회 회부돼서 정직당할 수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서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오른다든지 국민에게 봉사하겠다 이런 말 했다가는 정치 중립 위반으로 이 경질감에 오르게 됩니다. 절대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인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입니다. 수사 지시를 할 때도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내년부터는 공수처의 완장찬 검사들이 검찰과 법원, 경찰을 휘젓는 모습을 목도해야 합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누구에게도 지휘 감독을 받지 않으니 자 이쯤 되면은 북한의 보위부나 나치의 친위대와 다를 바가 없겠죠. 얼마 전 북한의 수해가 심각할 때 현장을 찾은 김정은이가
속히 인민들의 보금자리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죠.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겉보기에는 참 말끔한 집들이 완공됐다고 현장에 나간 김정은이 흐뭇한 표정을 짓는 그런 화면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하죠. 엄청난 부실공사겠죠.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에 경기도 동탄에 지어졌다는 공공임대주택 44제곱미터인데 전용 면적 13평짜리입니다. 자, 이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해서는 했는데 참 깔끔한 집이었다고는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주택공사가 대통령 방문용, 대통령 행사용, 대통령에게 보여주기용으로 실내 공사에만 10년치 임대료인 4,290만 원을 들여서 말끔히 화장을 해놨다는 거죠.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정작 아파트 하자 보수 때문에 공사 측과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문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민들에게 좋은 집을 나누어 주겠다는 김정은 행보와 뭐 그렇게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의 간사인 마이클 맥컬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처럼 변해갈 때 있는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래 민주화 산업화를 훨씬 앞서서 그 기적까지 이룬 대한민국이 북한을 따르게 됐다는 뼈아픈 지적으로 들립니다. 야당의 마지막 남은 권한인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시키면서 이런 법들을 통과시킨 여당은 제도 개혁의 마무리라고 자화자찬 입에 침이 마르게 자기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해방정국에서 박헌영이의 남로당이 김일성의 북로당에 흡수됐듯이 지금 대한민국도 대북한민국을 닮아가는 꼴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나라는 아니기를 정녕 바랍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데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리지만 한 방에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이 엄동설 안에 전세든 월세든 방을 얻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는 국민들이 주변에 참 많다는 것 한번 좀 들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영원이 불렀던 개똥벌레라고 했죠. 이 벌레는 앞으로 아무리 굴르려고 해도 옆으로만 걷는다 그러죠. 그래서 집도 개똥벌레 이 마냥 말똥구리처럼 공을 굴리면서 계속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는 하는데, 자, 아무튼 오늘 우리도 신영원이가 부른 개똥벌레를 한번 여러분들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인 걸 가슴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말아라.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나나나나나 쓰라린 가슴 안고 오늘 밤도 그렇게 울다 잠이 든다. 잘해봐요 잘 좀 해요 잘 좀 해봐요. 국민 위해 한 번만 잘 좀 해주세요. 나나나나나 집 없는
서로 많고 오늘 밤도 그렇게 국민들은 잠이 든다. 집 없는 서로 많고 오늘 밤도 그렇게 국민들은 잠이 든다. 화려하지 않지만 자그마하더라도 따뜻한 자기 집에서 포근한 겨울잠을 잘 수 있는 국민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